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이야기죠.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발전 봅시다.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발전. 분필이 큰 게 없네. 자, 교과서는 어디죠? 자, 12페이지인가 그러면은? 12페이지. 야, 이 고려시대까지 이거, 야, 많다. 이거 어떡하냐? 자,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의 발전.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네요. 아니네. 1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오, 이게 에피소드 3까지 나오겠는데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의 발전. 고대 국가의 발전. 아, 길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선사 시대부터 해가지고 국가가 탄생하는 과정까지 봤습니다. 뭐 청동기 철기 시대에 등장하는 우리 국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계급이 등장하고 초기 국가 형태, 뭐 왕권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는 얘기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거 부여라든가 고구려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는 왕은 지금처럼 막 세습적으로 막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었고 이제 귀족들에 의해서 이제 선출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귀족 집단이었던 부여 같은 사출도 집단, 마가우가, 저가구가, 고구려 같은 경우는 오부, 계로부, 선호부, 전로부, 순호부, 본나부, 알겠습니까? 5개 부족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그런 국가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그렇고, 이번 시간에 하는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는 말 그대로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왕권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고, 이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거, 연맹왕국, 왕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고대 국가라고 하는 특성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고래? 아닙니다, 고대.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알다시피 이 왕권이에요. 왕권 강화입니다. 딴 거 그냥 이해, 왕권 강화. 왕권 강화. 어떻게 왕권을 강화했느냐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막 왕들 좀 나옵니다. 이게 삼국시대 왕들 다 할 필요 없지만 이게 이제 뭐 왕권이 어떻게 강화되는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뭐 이야기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니까 다룰 수밖에 없어요. 뭐 고구려의 왕들, 백제의 왕들, 그 다음에 신라의 대표적인 왕들 다룰 겁니다. 당신들 기억하는 건 뭐 광개토 대왕, 뭐 장수왕, 뭐 이 정도밖에 기억 안 나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조금 아는 친구들은 뭐 태조왕, 뭐 고국천왕, 뭐 미천왕 이런 역할들도 좀 사실 아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왕들을 외운 이유가 이제 왕권을 강화했던 왕들이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 어떻게 왕권을 강화했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들. 우리가 근대 국가를 얘기할 때 그거 있잖아. 근대 국가라고 얘기할 때 일단은 뭐 신분제 사회가, 신분이 폐지되고, 또 뭐 있니? 예를 들어, 신분제 폐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더라? 근대 국가면 산업화, 뭐라든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나 뭐 이런 것들, 공산, 사회주의 사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유주의 사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근대적인 사상들이 근대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대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특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일단 율령이라는 것도 있고요. 율령. 자세하게 배우려면 이것도 우리 중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율령이 뭔지, 이런 것들은. 율령, 격식, 이러면서 나오는 율령이라고 하는 개념들. 그 다음에, 왕권 강화 관련된 것도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중앙 통치 조직이죠. 중앙 통치 조직. 이런 게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군사 조직. 군사 조직을 개편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왕권이 강화된 영토 확장.
영토도 확장하고, 그러면서 지방제도도 정비하고, 지방제도. 새로 이제 영토를 넓혔으니까 이 지방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고대 국가를 만들어갔던 왕들이 누구냐 하는 걸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고구려나, 그 다음에 백제나 신라에도 이렇게 우리가 삼국시대라 부르잖아요. 맞죠? 삼국시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시간에 봤던 부여라든가 가야도 있었거든요. 가야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사실은 가야가 언제 망합니까? 6세기에 와서 망합니다. 6세기에 와서야. 알겠습니까? 이 신라한테 최종적으로 멸망한 대가야가 진흥왕 때까지 있었잖아요. 진흥왕 때까지 있었잖아요. 대가야가. 그러니까 6세기까지도 이 가야는 있었는데 왜 삼국이라 부르지 않느냐? 이거 못했기 때문에 고대 국가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왕권 강화를 못했다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나머지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떻게 왕권을 강화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구려에서 왕권을 강화해 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다음에 백제에서 이루어졌던 왕권 강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라에서 이루어졌던 왕권 강화, 그런 얘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뭐 하기 싫어도 너무 길다, 이거. 너무 이 좁은 내용 안에 이봐라, 와, 표로 그려가지고 그냥 얘들이 그냥 집어넣어놨어요. 진짜 교과서 만든 사람들 정말 당신들 진짜 무책임하다, 야. 이렇게 넣으면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 얘기는 다 해놓고. 단원을 갖다가 정근대서를 한 단원에 다 몰아놓으면 어떡하라고, 진짜. 자, 그래서 보면은 밑에 있는 표를 12페이지 표에 보면은 삼국의 체제 정비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태조왕도 있고요. 태조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국 천왕도 있고요. 고국 대고 동천왕도 있고요. 안 나오는데 미천왕도 있고요. 미천왕도 있고요. 이번엔 고국 원왕, 알겠습니까? 원왕도 있고요. 그리고 소수리망도 있어요. 소수리망 들어봤다. 맞죠? 그래도 좀 들어봤던 왕인데, 이 왕들 다 외워야 됩니까? 몰라, 외우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과서에는 되고 있잖아요. 맞죠? 태조왕, 고국천왕, 그 다음에 소수리망까지는 얘기는 해놨네. 그래도 뭐 해봅시다. 태조왕 시절에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원래 이 고구려는 오부체제였습니다. 오부체제.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데 그냥 동아리 5개 합쳐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었다 하면 됩니다. 동아리 5개. 알겠습니까? 동아리 안에는 동아리 장들이 있잖아. 맞지? 그러면 5개 동아리니까 5개 동아리를 대표하는 또 대표가 있어야겠네. 그게 왕인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동아리 애들끼리 이제 막 모여가지고 왕을 뽑았는데 그 왕이 영원히 할 수 없죠. 이쪽 동아리에서 나오고 저쪽 동아리에서 나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왕권이 고정되어 있던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 태조왕 때는 게루부라고 하는 게루부 5개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에 의해 가지고 왕위가 세습되기 시작해요. 왕권이 안정된 거죠. 알겠습니까? 어느 동아리 하나가 그냥 왕권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이제 되게 커진 거죠. 세력이. 나머지 애들이 이제 귀족 집단이 되는 거죠. 어쨌든, 게르브 고시에 의한 왕권이 확정되었던 게 이제 태조왕 때부터라면, 고국천왕 때는요, 일단은 아까 했던 오부라고 하는 게 원래 부족적 성격이 강했어요. 부족적 성격의 오부가 좁다요. 이게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어요. 행정적 오부. 이게 뭔 말인지 이해 안 되겠죠? 자, 이해 안 되겠죠? 이게 동아리 5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맞죠? 동아리 5개가 있다. 그 이제 하나의 부족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부족들. 그러니까 부족장들, 동아리 장들의 힘이 되게 셌겠지. 이해됩니까? 그렇지만 이 고국천왕 때는 그런 부족장들, 동아리 장들의 힘을 약화시켜버리고 그냥 오부라고 하는 거는 이 5개 동아리는 그냥 동쪽의 동아리, 서쪽의 동아리, 북쪽의 동아리, 동서남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지방행정처럼 이해됩니까? 이게 동아리의 어떤 부족적 성격 이 비유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독자성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 동아리의 독자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왕권이 강화되니까 그 왕에 의해 명령을 받는 그런 부족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행정적 성격이 오구로 바뀌었다는 말은 왕권이 더 강화되고 이런 부족 집단에 대한 어떤 통제력이 강화됐다는 이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고국천왕 때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이 당시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을파소라는 사람이었는데 평민 출신의 어떤 그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의 어떤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평민 수단을 수용한다. 아이고 보통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동아리 장들의 왕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내가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파트너는 이 동아리 집단 속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맞죠? 근데 뜬금없이 5개 동아리 말고, 중학생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통제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당시 을파소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평민 출신이었고, 그래서 진대법 실시해가지고, 평민들의 어떤 진대법 알죠? 제가 딱 생각이 안 나요. 진대법을 통해가지고, 일종의 대부제도죠. 빚을 많이 지게 만들었는데, 귀족들한테. 이제 그런 걸 방지해주는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든 게 을파소였다고 보면 되겠죠.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평민을 노비로 만들어가지고 귀족 집단들은 자기 힘을 강화시켰으니까, 그걸 방지했던 게 진대법의 실시였었죠. 빌려주고, 알겠습니까? 춘대 추나 통해가지고, 평민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들, 을파소가 평민이었으니까. 응? 여튼 이런 고국천왕이 있었고 동천왕 시절의 얘기를 하면 너무 이제 좀 책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 당시는 이 당시 중국 이 당시 위나라였습니다. 위나라와의 대결이 심해져 가지고 고구려가 이제 중국과 본격적으로 대결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미천왕 시절에는 실제 중국과 대결해 가지고 이 당시에 낙랑군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우고요. 낙랑군이라고 하는 지역을 회복해요. 이거 낙랑군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네요.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뒤에 역사를 잠깐 얘기하면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뒤에 한나라한테 망했잖아, 맞죠? 한 무제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한 무제는 그 자기 주변의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이 직접 통치, 군현을 설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군현은 또 뭔가요? 네. 너무 안드로메다 가는데 중국은 그냥 직접 통치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일본이 조선총독부 만들어서 통치하듯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방을 직접 통치하려는 군현을 설치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낙랑군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드디어 회복한 거죠. 고구려가. 그러니까 중국 세력을 몰아낸 거죠. 몰아내고 이제 고구려가 직접 이 한반도 북부 지역을 다스려 나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낙랑군이 이때 회복이 됩니다. 지금 평양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설설설들이 있지만 평양 지역 거기를 회복하게 되고 고구려왕 때는 이때도 중국하고도 많이 싸워요. 중국 세력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구려가 이때는 거의 패배를 당합니다. 대패를 당했었어요. 알겠습니까? 전현과 대결이 심했던 격렬하게 대립했었고 이때 완전히 고구려당이 수도도 털리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게다가 이때도 이 백제하고도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백제. 방금 얘기했던 이 낙랑군이라고 하는 게 잠깐 이거 다 할 필요 없는데 이게 많은 걸 어떻게 다 합니까? 갑자기 다 쏟아서 놓으면은 낙랑군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 고구려가 여기 있었고 백제가 여기 있었다고. 그럼 이 지역을 고구려가 먹어버렸어. 그럼 이제 백제하고 어떻게 됩니까?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닿게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평양이라고 하는 그 지역, 평안도 지역을 고구려가 차지하면 이제 백제하고는 진짜 직접적인 이제 국경을 맞닿게 되니까 대결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놀랍게도 이 당시 왕이 누구? 근초고왕. 오케이? 근초고왕, 백제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근초고왕 시절이었어요. 근초고왕은 이 당시 고구려왕과 싸워가지고 고구려왕을 전사시키는 그런 성과를 올립니다. 다시 말하면 고구려왕 시기에 고구려는 큰 위기에 빠지게 돼요.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갈 뻔했었던. 그래서 당연히 소수리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왕이었던. 국가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 당시 국가 체계를 갖다가 재정비했다. 재정비하였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소수림왕 때 불교 수용, 율령반포 이런 것들이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가 체제를 바꾸기 시작하죠. 이게 고구려의 중앙집권 국가로 나가는 어떤 방향이었습니다. 소수리방 이후에 등장하는 뭐 광개토대왕, 장수왕 다 알잖아요, 맞죠? 이런 어떤 위기 속에서 고구려는 다시 기반을 다진 거예요. 자, 그럼 백제는 어떻게 흘러가나? 백제, 자, 녹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백제는 너네 알아야 될 왕 뭐 많이 없습니다, 사실. 고이왕, 그 다음 누가 있냐면 그 유명한 근초고왕, 초고왕, 그 다음에 신유왕 정도만 알면 됩니다. 신유왕. 자, 백제는 아까 일단 지금 근초고왕 시대 전성기를 맞이하잖아. 오히려 그 고구려를 격파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놀라운 성과가 있었을까? 사실 백제가 백제 같은 경우는 국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너네 백제가 어떻게 건국됐는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백제는 원래 고구려 유민 집단이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초창기 어떤 무덤 양식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고구려 양식과 똑같습니다. 뭐 규모가 좀 차이 날 뿐이지 대표적인 게 장군총과 석천동 유적 이런 걸 많이 들거든요. 다시 말하면 백제는 북쪽에서 내려온 유민 집단이 이 한강 유역을 점령해서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왕위가 고구려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었고 왕권은 애초에 정해져 있어서 이게 좀 확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발전이 더 빠르죠. 알겠습니까? 얘들은 게르부고시로 확립된데도 꽤 시간이 걸렸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당시 어떤 그 오부의 어떤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고. 근데 백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왕권 자체가 처음부터 안정적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빠르죠. 알겠습니까? 빨랐던 거였고. 이 고이왕 때는 체계를 갖다가 이미 확립합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너네 뭐 공무원 집단이 보면 전부 다 1급부터 막 1급 공무원이 있고 9급 공무원 쫙 있잖아요. 그처럼 쫙 관등이 정해져 있잖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그거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체계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만들었고요. 근초광 시절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성기를 맞이했었지. 알겠습니까? 영토 확장에 나서게 되고 영토 확장 이건 좀 이따가 한번 적어주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신유왕 시절에는 중요한 불교도 수용하고요. 불교도 수용하여 국가 체제를 갖다가 통합하고 이제 일신하는데 이 불교가 큰 역할을 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신라 같은 경우는 신라는 굉장히 늦습니다. 일단 알겠습니까? 국가 발전 단계 자체가 늦어요. 왜냐면 얘들은 딱 봐도 시골에 살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중국과 교류가 멀어. 그렇다 보니까 초창기에 신라 같은 경우도 왕권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죠. 처음에는 박씨가 세운 박역거세가 신라 시조라고 불리지만 그 이후에는 또 석씨가 등장하네? 맞죠? 석탈의 신화도 있고 나중에는 김씨가 또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왕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니까. 똑같잖아요. 처음에 고구려처럼. 이해됩니까? 뭐 거서관, 차차웅 맞죠?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이게 왕을 부르는 호칭조차도 달랐잖아요. 되게 좀 왕도 아니고. 이해됩니까? 자, 그렇던 어떤 신라의 어떤 모습이 일신하기 시작했던 거는 뇌물왕 때부터지. 뇌물왕 하면 안 됩니다. 뇌물 마립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까지 하더라도 뇌물왕 때였고 뇌물 마립간 때였고 요게 이제 지증왕 때부터 왕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나중에는 버프왕 때 더 국가 체제를 갖다가 정비하죠. 소수림왕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버프왕은 그 뇌물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는 초창기에 왕권이 뭐 박씨에게도 있었고 석씨에게도 있었다니까요. 그걸 이따 이제 김씨 왕위 계승권을 확립했던 왕이었고 마립간이었고 진시황 때는 이제 중국식 왕호를 사용하죠. 중식 밥 먹고 싶다. 국식 왕호 이거 왕자 이거 이제 지진왕 때부터 왕인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마립간이야. 그러니까 되게 촌스럽잖아요. 알겠습니까? 아직까지 명칭도 이게 그 정도로 되게 신라 발전 늦죠. 알겠습니까? 중국식 왕호를 사용하면서 뭔가 좀 국가 체계를 갖춰가기 시작하면서 버풍왕 때는 알고 되게 유명한 변화들이 많죠. 예를 들면 뭐 있었습니까? 일단 율령을 수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불교도 이때 처음 도입되죠. 불교도 수용하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버풍왕 때 이루어졌던 거지. 불교 수용과 굉장히 유명한 게 바로 너네 신라 같은 경우는 2차돈의 순교였잖아요. 2차돈. 2차돈 너네 압니까? 참, 뭐 목이 잘리니까 뭐 흰피가 나와가지고 하늘이 검어지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법흥왕도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이 율령 수용하고 불교를 갖다가 도입하려고 했지만 이 귀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이거 너네 뭔 이해 안 될 거야. 이 불교를 수용하는 게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한 건가? 귀족들은 귀족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앙 체계가 있어요. 어? 너네도 마찬가지잖아. 그 너네 저 여학생들 좋아하는 다 팬덤이 있잖아, 팬덤. BTS, 엑소 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김병찬을 갖다가 믿어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가만 있으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불교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외래에서 들어온 종교인데 왜 우리 부족 신앙이라든가 우리 조상신 신앙을 갖다가 무시하고 이걸 믿어라 하나? 난 못한다. 반발하는 거죠. 그 귀족들과 이 왕이 이제 수용하려고 하는 이 불교를 갖다가 그 사이에서 막 조율하다가 이제 순교한 거죠. 2차도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이런 어떤 귀족들을 통제하면서 종교적 통합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하나로 만들고 싶은데 귀족들은 거기 반대하고. 알겠습니까? 이게 이 당시에 이런 과정 속에 상대등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 만들어져요. 알겠습니까? 귀족들도 어느 정도 어떤 위치를 그러니까 귀족들의 어떤 그 위신을 세워주는 거죠. 이런 관을 만들어가지고 너네 상대등도 설치해가지고 잘 해줄게. 불교도 수용하시오. 받아들여라. 2차전 주는 거 받지 않느냐. 알겠습니까? 괜찮은 종교야. 하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때부터. 알겠습니까? 그렇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들아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게 내가 안 적어줬지만 이 불교도 되게 중요했었어요. 불교가 얼마나 큰 어떤 임팩트가 있었느냐는 갖다가 내가 비유를 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시대에 당신들 살았던 것도 아니고 나도 뭐 살았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 불교를 갖다가 설명해야 되자면 너네 우리 문화재 중에 불교와 관련 없는 게 없잖아요.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던 거 아닌가더라고 있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 고대 유물들 중에 불교와 관련 없는 문화재, 국보급 문화재가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이 당시 우리 사상 체계가 크게 바뀌었던 게 불교였다고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 나 이렇게 설명해 줬어. 애들한테 와닿지가 않으니까. 너네 핸드폰 폴더폰 쓰는 거랑 스마트폰 쓰는 거랑 이게 뭐가 달라? 같은 전화기인데 다르죠. 완전 다른 거지. 너네가 옛날에 폴더폰 써봐서 알겠지만 안 써본 친구도 있겠죠. 거기는 그냥 전화기만 하는 거야. 전화만 하는 거. 스마트폰을 쓰는 순간 뭐가 열리는 겁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앱들이. 맞죠? 카톡, 인스타,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일입니까? 불교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수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거야. 거기에 세계관, 죽고 난 뒤에 대한 세계관 이래니까. 그 다음에 뭐 문화재, 그러니까 조형예술, 그 다음에 불교 경전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라서 이걸 만약에 수용한다 못한다의 문제는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당시 어떤 문화적 수준의 차이를 내버리는. 스마트폰 쓰는 애들하고 안 쓰는 애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불교를 수용한 나라하고 불교를 수용하지 않은 나라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문화적 수준의 차이가.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